자, 안녕들 하세요. 한 달 만에 뵙죠? 그래서 올 때 오늘 긴장을 하고 왔어요. 2주에 한 번도 힘든데 4주에 한 번 가니까 왠지 버스 타고 오는데도 낯설기만 하고 이 길이. 참 되게 웃기는 게 이번 달에 시험인데 이번 달에 한 달 만에 공부한다는 게 참 난 이 강의 생활하면서 처음이에요, 처음. 2주 나가던 데를 매주 나간 적은 있습니다. 시험 다가오면서. 근데 10월 달인데 한 달 만에 나와서 강의한다는 건 진짜 여러분을 죽이는 길이죠. 근데 오늘 그나마라 또 한 달 만인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80점 이상이 9명이나 됐어요. 이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징징대는 사람이 한 개 틀렸어. 왜 눈이 다 그쪽으로, 나 그쪽으로 안 했는데? 그래서 80점 넘게 나왔다는 거는요, 16개 중에 80점하고 40개 80점하고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많을수록 고득점 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건, 잘한 거예요. 꽁시렁대지만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나는? 그래서 제 욕심은 우리가 백선 했던 거 있잖아요, 특강. 그 백선만 하면은 그것만 달달달달 해도 시험 실전에, 여보세요, 왜 이래? 이번 실전에 못해도 가볍게 10개 이상은 맞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 중에 쓸데없는 것과 다 하면 12개 이상은 가볍게 될 만한 문제인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이거지. 그래서 누나 잘 봤어? 못 봤어? 괜찮아요.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단어가 보이면 되는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문제가 나왔는데 지문들이 전혀 안 보던 낯선 게 나왔어요? 내 소리 나왔어. 이쪽은 안 보고 갈 거예요. 거의 썩 낯설진 않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한테 문제 나눠준 것은요, 두 출판사 문제집 2권에 관한 분량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가요? 내가 출제한 건 하나도 없어. 물론 거기에 손본 건 몇 개가 있지만은 여러분한테 어떤 출판사, 어떤 문제를 나눠줘도 기본 낯설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실전도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가 이가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라면은 내 성격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강의 내용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죠. 난 그거 싫어. 딴 사람이 냈어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거 많이 했던 지문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해야 실력이죠. 그래서 내가 올해는 다른 데서 전국 모의고사 2번을 출제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세롬에 있을 때도 동영 모의고사 내가 출제 거의 안 해요. 일부러. 왜? 내가 해서 내 색깔의 문제를 갖다가 많이 맞으면 뭐 할 거야? 뭐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출제한 걸 아무거나 갖다 줘도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도록 훈련을 하자는 얘기죠. 제 아이디어 괜찮잖아요? 내 색깔 나오는 거 내가 세상에 옛날에 있었요. 세롬에 있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는 강의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출제한 거 본인이 출제하면 이걸 강의 시간에 몇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갑자기 90 몇 점 나오고 하잖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실전 위주라서 모의고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출제내는 게 모의고사고 좀 더 난이도 높게 내는 거고 우린 그거에 점수가 잘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나올 것만 신경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해봤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1번 보면은 항상 지문이 나왔을 때는 무엇부터 봐야 된다?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봐야 돼. 국세 동그라미. 그러면 1번 농어촌 특별세 국세, 2번 지방교육세 지방세, 3번 재산세 지방세, 4번 양도소득세 국세, 5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일단 2개가 남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세를 보는데
목적세다.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죠.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그럼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것. 요 정도 이해가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2번 보면은 1번이 만만한 게 아닌 게 재밌는 게 여기서 누나는 쉽다고 그랬잖아. 근데 정답률이 77%뿐이 안 돼. 23%는 틀렸단 얘기야. 누군지 확 조사하고 싶어 죽겠어. 이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그죠? 손든 사람들은 뭐야? 요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자, 2번. 2번은 밑줄. 성립시기. 옳은 것으로만. 성립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라고 그랬죠? 자, 1번. 기억.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어요. 과세기간이 1년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도 정답이 되고 콕 찍어서 12월 31일도 정답이 되죠. 이거 강조했어요. 소득세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헷갈리라고 소득이란 말을 꼭 집어넣어. 그럼 무조건 이건 틀린 거야. 소득세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소득을 집어넣어서 소득을 지급하는 때, 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또는 12월 31일. 따라서 기억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럼 1번 기억이 있어 X, 2번 기억이 있어 X, 5번 기억이 있어 X. 벌써 기억만 알아도 3개가 없어지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중에 어떤 거? 뒤에 거. 어이 잘하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왜 틀려? 자, 기억 됐고. 니은 농어촌 특별세는 혼자서 나타날 수 없죠. 따라서 엄마가 성립될 때, 즉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틀렸고요. 디귿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도 맞고요. 콕 찍어 6월 1일도 맞는 말이죠. 맞고. 리을 지방교육세도 농어촌 특별세처럼 따라다니는 애기죠. 그럼 엄마가 성립될 때인데 엄마가 외국인이야. 이름이 길어. 농어촌 특별세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본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엄마가 외국인이야. 이름이 길어.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 되겠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의 앞에가 엄마란 얘기죠. 외국인 엄마 맞고요. 미음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뭐냐?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몇 번이 된다? 4번. 재밌는 건요. 박스가 나오고 기억, 니은 나오면 지금처럼 답 찾기 쉽잖아. 그렇죠? 그럼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답률이 92%예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틀렸다는 얘기야. 누군지 확 조사하고 싶어요. 요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번. 3번은 법정기일 이전의 시가 나왔죠. 우리가 요렇게 나왔잖아.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법정기일 요건 조세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저당권 설정, 채권 설정 일자가 나와요. 이전에다 그랬으면은 법정기일이 빨라, 설정일이 빨라. 설정일. 그럼 얘가 우선권이 있죠. 이건 다 쓸데없는 거야. 페이크.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줄 밑줄. 당의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밑줄 항상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채권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있죠. 재산세 패밀리죠. 재산세 패밀리는 뭐가 있나 보세요. 재산세. 두 번째, 재산세 쫓아다니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재산세 패밀리만 알아둬도 답이 나와요. 이것 이외에 자동차세가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가 있어요.
상속증여세는 왜 우선 징수하느냐? 불로소득이니까. 겉으론 불로소득이니까 그러고 속을 보면은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몰라도 답 찾는 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바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상속세 우선, 증여세 우선, 양도소득세 X, 4번 재산세 우선, 5번 종합부동산세 우선. 따라서 답은 뭐가 될까? 양도소득세. 기억나셔? 그럼 요번에는 우선하여 징수하는 게 아닌 거 물어봤지만 다음 시험에는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요것만 정확히 알면 된다는 얘기야. 재산세 패밀리. 자,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보면은 취득세 문제입니다. 취득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박스가 나와서 기억이냐 니은이냐 쉬워요. 근데 모두 몇 개냐? 이건 제일 어려운 거야.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쉬워요. 하나씩 지문 연습해보죠. 기억. 법률은 읽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줄.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거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왔죠. 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는 등기 안 하면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얘기야. 등기 안 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틀린 것 기억. 니은 토지를 똑같은 얘기야. 기억하고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과세된다 안 된다? 된다. 옳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비교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매립, 동그라미 간척. 그럼 무슨 취득이 돼요? 원시 취득. 취득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죠. 괄호 안에 농지 제외라는 건 쳐다보지 마라. 이건 뭐냐 하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관한 건데 절대로 몰라도 답 맞출 수 있습니다. 매립, 간척. 그러면 없던 게 생겼다.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간주 취득이든 취득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맞고요. 리을, 밑줄.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다. 간주 취득이죠. 지목이 변경되면 가액이 증가된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과세된다 안 된다? 된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미음.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는 뭐예요? 리을과 미음은 비교하라는 얘기죠. 토지의 지목이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대요.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보지 않는다가 X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지문은 기억과 미음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몇 개냐 이런 문제야. 근데 지문 하나씩 해보니까 해볼 만한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 요건 정답률이 80.8%네요. 많이 맞으셨어요. 잘했어요. 징징대지만 말어. 어려운 것도 잘 맞으면서. 그 다음에 5번. 5번은 취득세 밑줄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또 나왔어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옳은 설명. 이제 이해 가요? 2번은 법률을 항상 패스하라고 그랬죠. 조합이 동그라미 밑줄 누구용으로 취득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면 당연히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조합원.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명심하라고 그랬어. 항상 뒤에를 잘 봐야 돼. 뒤에 보면은 본다, 보지 않는다.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꼭 읽어야 돼.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맞게 나왔죠. 근데 다음에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뒤에 꼭 읽어봐야 돼, 마무리. 그 다음에 3번. 3번은 포인트가 뭐냐? 매매. 매매. 됐어?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 매매가 나왔으면 앞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꼭 주어집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나왔을 때는 대가를 지급한 게 동그라미 입증. 항상 직계가족끼리는 입증이 됐다. 그럼 매매로 보는 거야? 유상으로 보는 거야? 입증이란 말이 안 나와. 입증을 못했대. 그러면은 무상, 증여로 본다는 것. 해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항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 가족끼리는 입증이 되면 매매야. 입증이 안 되면 증여가 되겠죠.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다른 재산으로 밑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동그라미 입증. 입증됐으면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말 이해 가세요? 여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나왔지만 다음 시험 볼 때는 배우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직계가족끼리는 입증이 됐냐 안 됐냐 요것만 보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우리가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동그라미 교환. 우리가 요거 많이 배웠어요. 교환이라는 단어, 경매, 공매가 나왔다. 이건 가족끼리도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교환해서 아버지의 땅을 가져오고 아들의 아파트를 들였어. 아파트 이전 등기해야죠. 그럼 소유권 넘어가죠. 대가를 준 게 입증이 되잖아, 자동으로. 등기부상에 대가를 지급한 게 입증이 되니까 교환은 가족이나 남남이나 교환은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는 것.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무상. 그게 눈에 보이나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4번. 5번은 못 가. 그렇죠, 공매죠. 공매가 나오고 직계좀비속 필요 없어. 공매는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면 동그라미 유상으로 본다. 이해가셔? 사실 이 5번이 1, 2, 3, 4, 5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5번은 정답률이 100%야. 난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니까 내가. 요거는 맞겠거니 하면 틀리고, 이건 어려운 거 많이 틀리겠네, 반은 틀리겠네 하면 다 맞았어. 나 미치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이 봐도 좀 웃기지 않아요? 난 돌아버리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6번 보죠. 밑줄 취득시기. 취득시기다 틀린 것은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 취득시기는 국수, 공, 판, 장이 나오면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야. 요 말이 없으면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계약서냐 사실상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등기일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이게 가장 심장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계약서상 잔금일로 해야 되느냐 사실상 잔금일로 해야 되느냐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그거 선택하기 위해선 국수공판장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국수가 있다. 그럼 얘야. 그 다음에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어떤 날이다? 빠른 날이 된다. 우리가 세법 이런 거 배웠죠. 자, 세금의 성격.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빨리 걷겠다는 얘기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높은 금액은 장롱 위에 숨겨놓은 게 높은 금액이고 큰 금액. 그 다음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금의 성격은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억척스럽게 걷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연부. 연부는 두 번째 밑줄.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 괄호 안에 총액이 50만 원인 건 제외라고 그랬죠.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야. 면제가 되니까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 이전의 시가 나왔네. 이전에 취득일 전에 등기했대. 취득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럼 언제가 된다?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문들 이해가셔? 그 다음에 2번 뭘 봐야 될까? 매립, 간척, 원시 취득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강물을 마고 바닷물을 맺고 이게 매립이죠. 그럼 공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따라서 매립과 간척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사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사, 준공, 인가일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실 때 강물을 메꾼다, 새만금, 그럼 공사해야 되겠네. 공사자가 들어가야 정답이야. 근데 공사, 준공, 인가일 나왔는데 이전의 시가 또 나왔죠. 인가일 이전에 사용했어. 빠른 날이 언제야? 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 이해가셔? 매립하면 공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그럼 보세요. 조합이 취득을 했어. 조합원에게 안 줘. 그러면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검사를 받아야 돼. 따라서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것. 그럼 조합원 용우다. 그럼 조합원 신경 써, 안 써? 안 써.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니까. 그래서 조합이 취득을 했는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럼 조합이 취득을 했다. 조합이 취득했으면은 사용 검사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4번도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 법률이 나오면 패스하라고 그랬죠. 법률만 안 읽어도 지문이 확 줄어들어.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두 번째 줄에 재건축 사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에 줄에 밑줄 소유권 이전 고시일. 자, 여기 보세요. 고시라는 말이 뭐야? 고시. 알린다. 공고라는 말이 뭐야? 항상 알릴 때는 두 개뿐이 없어. 알릴 때는 오늘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 다음 날. 따라서 얘가 나오면은 다음 날이 꼭 나와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 부부 싸움할 때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그럼 앞에 무릎 꿇혀놓고 내일부터 10시까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 현관, 비번 바꿔놓을 거야. 통보를 하죠. 그럼 오늘까지는 집에 안 들어와도 돼. 그렇잖아?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오늘은 안 들어와도 안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지문에 힌트가 있어요. 공고일 알리네. 고시 알리네. 알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이 된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요 날이냐? 다음에는 다음 날이다. 옳게 나오겠죠.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고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노후. 고시일에 다음 날이 된다는 것. 틀린 거 몇 번이 돼요? 4번. 다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이다. 그럴 때는 날짜가 두 개 나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맞죠? 그 다음에 똑같아. 이전의 시가 나왔어.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그럼 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날짜를 물어볼 때는
이전의 시가 꼭 지문 한 개씩은 나온다는 얘기야. 이전에가 뭔지 알겠어? 불안한데? 근데 이전에도 공부했다가 시험에 전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또 당황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성까지 포함하면 이전에, 이름만 나오면 전에. 그럼 항상 뒤에가 빠른 날이야. 자, 그래서 6번이 됐고요. 그 다음 7번. 밑줄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옳은 것. 이거죠. 이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거예요.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뭘 해주면 된다? 신고하면 되죠. 신고를 안 했다 그랬으면 뭐가 되죠? 시가 표준액이죠. 얘네들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으면 뭘 적용한다? 시가 표준액. 둘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야 되지만 국, 수, 공, 판, 장 하나 더 있죠? 법률. 얘들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과세 표준 물어볼 때 국수, 공, 판, 장 법률이 있나 없나 봐. 있으면 사실상, 없으면 비교해서 큰 놈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게 답이야. 자, 1번 밑줄.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동그라미 뭐 했을 때? 건축했을 때.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죠. 개인이 건물을 지면 조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꼬시는 거야. 자,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된다. 이건 상대방 건설회사가 되겠죠. 야, 너 공사비 들어간 거 인정받고 싶으면 상대방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을 해. 최소한 취득가액 중에서 90% 넘는 금액이. 근데 여기는 몇 프로? 80%.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 들어간 건 네가 장부를 안 쓰니까 상대방 건설회사의 장부로 입증해라. 그럼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100분의 얼마?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국가, 동그라미 유상. 그럼 국수공 판장에 들어가죠. 시가 표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볼게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이 말은 뭡니까?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다는 얘기야. 비교도 하지 말란 얘기야. 항상 밑줄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연부는 뭐가 된다? 연부 금액이 된다는 것.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수공판장 법률이 나오면 시가 표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3번은 동그라미 법률. 법률은 국수, 공판장, 법률이 되겠죠. 요건 세 번째 줄. 시가 표준액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봐. 법률 나왔잖아. 그럼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법인. 여기 나왔네요. 자, 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법인장부를 뜻하죠. 법인장부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근데 여기는 거꾸로 사실상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이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정확히 바꾸려고 그러면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야.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야. 과세표준 나왔을 때는. 국수, 공판장, 법률,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 말이 없다. 그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2번. 8번. 8번 보면은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다. 취득가격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건 뭐냐?
취득가액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 동그라미 할인된 금액. 취득가액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것도 모르잖아 지금.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이거야. 알았어 그만해. 할인액이라는 것은 애누리야. 애누리는 제외가 돼. 그래서 할인을 해서 취득한 금액이 할인된 가액이야. 할인된 가액은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 요 용어 이해가나? 불안해 죽겠네. 자, 요게 100원짜리야. 그런데 요거 10달 연부로 내왔어. 매물이. 야, 10달 동안 너 줄까 안 줄까 고민하지 마. 내가 일시 불러줄게. 대신 좀 깎아줘. 그래서 1원을 10원을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주고 사왔죠? 90원. 90원을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이 되잖아. 그러니까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가 되고 할인된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용어 이해가요? 그래서 이번엔 할인된 금액 나왔지만 다음번엔 할인액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용어 자체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는 할인된 금액이니까 취득가액이 되겠죠? 다음 2번. 2번은 너무 많이 했어. 내 소리가 나왔네. 첫째 줄 끝에 밑줄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부동산 취득하면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죠.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동그라미 매각 차손. 부동산을 취득하면 채권을 강제로 사야 돼. 팔면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요건 법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발생한 거니까 인정한다, 포함한다. 기억나셔? 자, 취득 가격에 항상 뭐라고 써? 뒤에까지 꼭 읽으라고 그랬죠? 매각 차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근데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틀린 사람은 뒤에까지 안 읽어서 틀린 거야. 꼭 뒤에 반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답은 2번. 3번 동그라미. 네가 누구냐? 법인이야. 법인은 연체료, 할부이자, 연부이자 나오겠죠. 요거는 법인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개인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항상 연체료가 나오면 문제에서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꼭 봐야 됩니다. 편하게 공부하면 법인이다. 무조건 포함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4번의 포인트가 중개보수. 똑같죠? 중개보수와 연체료는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가 돼. 여기에 개인으로 나왔어? 법인으로 나왔어? 법인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3번, 4번은 법인이 포인트예요. 똑같죠? 법인은 중개보수는 포함한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이건 힌트가 나와. 용역비, 수수료 이거 안 봐도 돼. 앞에 밑줄 취득에 필요한. 아주 힌트를 노골적으로 주잖아. 취득에 필요하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해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한다. 이해 가셔? 다시 강조하지만 세법은요 지문에 힌트를 다 줘줘. 이거 다 암기하라고 강의하는 사람은 다 돌팔이에요. 여러분이 뇌가 얼마나 넓길래 암기를 다 해? 공법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법은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저뿐이 없다고 근데 자부하는 게 지문에 힌트가 다 나와. 그걸 하나 더 얘기할까요? 다른 과목도 그래요. 민법 어려워 쉬워? 민법도 지문에 힌트가 다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표정이 웃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법규는요 한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른 과목이라서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세법만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래요.
그래서 민법도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 지문을 이해하는 걸 힌트 찾는 연습하는 분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냥 막 다 외우고 그랬죠? 머리가 너무 좋으신가 봐. 몇십 년 만에 공부하는데 이걸 다 외워? 여기는 민법, 여기는 개론, 여기는 공법, 체계도 뭐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갈 때는요, 미리 얘기할게요. 시험 보러 갈 때는 절대로 델스나 운전하지 말아요. 집중력 떨어져. 그럼 카풀을 해. 친한 사람한테 옆에 타고 가. 가면서 정리하면 돼. 그리고 절대로 시험 장소에 가서 뛰지 마. 여기 있는 게 다 섞어버려. 진짜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불러. 여보세요, 김 사장 부르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섞어줘. 천천히 돌려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가서는 절대로 뛰지도 말고 확확 쳐다보지도 말고 그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 그래야 시험 볼 때 도움됩니다. 이게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뛰는 사람은 항상 합격자 모임이 없습니다. 꼭 여기서도 그래, 특강했어. 그럼 그날은 절대 뛰지 마. 요렇게 하고 가, 요렇게 하고. 집에 가서도. 그리고 요렇게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로 머리 감지 말고. 머리 감으면 털어야 되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다 잊어먹을 거고, 그 다음 9번 보죠.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취득세 표준세율은요, 야 싸다 23, 비싸다 28, 매매 3% 4%, 증여 비영리 사업자 35, 끝. 요거 짠하다 23, 비싸다 28,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거야. 자, 하나씩 볼게요. 옳은 거 물어봤네. 1번 동그라미 매매, 동그라미 나대지. 나대지는 농지 아니란 얘기죠. 농지는 3% 아니면 4%, 1000분의 얼마? 40. 틀렸죠? 2번 동그라미 상소, 동그라미 임야. 농지가 아니죠. 농지면 싸, 농지가 아니면 비싸. 1000분의 얼마? 28. 3번 밑줄 공유물 분할. 분할은 자르는 거야. 자기 거대로 자르니까 헤어진다는 얘기야. 헤어지면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싸. 23. 이렇게 접근하면 되잖아. 요거 내가 얼마 전에 개발한 거예요. 분할 쪼갰어. 왜 쪼갰어? 헤어지니까. 헤어지면 짜네. 짠하니까 세금이 싸. 23. 며칠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강의할까 하고. 분할은 재산 분할, 부부끼리 갈라서는 거야. 공유물 분할, 남남 친구끼리 갈라서는 거야. 갈랐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갈라선다 이래요? 왼수 같으니까 갈라서는 거야. 짠하니까 23.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건축, 동그라미 개수인데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어. 뭐가 네요? 얘기도 안 꺼냈구만. 개수가 나왔을 때는 가액이 증가했느냐, 면적이 증가했느냐. 가액이 증가가 되면은 간주 취득이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되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세율은 간주 취득은 증가됐으니까 2%야. 그럼 원시 취득은 새로 생겼으니까 2.8%, 1000분의 28이 되겠죠. 이게 난이도 높은 겁니다. 여기까지 비교하면 돼. 개수, 그럼 뒤에 가액 증가 아니면 면적 증가가 꼭 나옵니다. 두 개가 다 나왔다. 땡큐, 미스프린트, 전부 정답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적 증가한다. 원시 취득 1000분의 얼마? 28. 따라서 옳은 거 몇 번? 4번이 되죠. 5번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개인. 증여는 농지와 관계가 없어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좋은 일에 쓰는구나. 싸. 28. 개인이 공짜로 받았으면 비싸. 35가 돼야 되겠죠. 증여는 농지는 관계없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자,
떡볶이 할머니 전 재산 대학교에 기부했다.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니까 좋은 일 했어. 28. 그런데 옆 동네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할머니 꼬시려고 빌라 한 동을 사줬어. 그럼 증여받은 사람이 할머니 개인이죠. 불로소득이야. 횡재해서 세금이 셉니다. 1000분의 얼마? 35. 증여는 물건은 필요 없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그죠? 연세 들어서도 그렇게 대시를 받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남자분들은 돈만 많이 벌면은요, 이거 마무리 안 되는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희망 갖고 하면 돼요. 꼭 할아버지가 할머니 만난다는 법칙은 이제 없어져요. 할아버지인데, 안 돼.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돼. 자, 9번의 세율. 그러니까 세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취득세 세율. 올해 시험엔 취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23, 28만 잘 알면 돼. 그 다음에 10번 밑줄. 중과기준 세율만. 이거죠. 자, 표준세율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 취득과 관련된 게 2%. 요걸 중과기준세율이라 얘기하고 등기와 관련된 게 포함이 돼 있죠. 그럼 여기 봐요. 힌트가 나와.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 증가가 된 거. 재산 이런 거 배웠잖아. 증가됐다. 취득이야. 감소됐다. 양도야. 그럼 증가가 되면 무조건 2%야. 등기할 때는 등기 내면 되는 거야. 증가된 건 2%. 증가된 것만 취득으로 보는 거야. 등기는 수수료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를 봐요. 중과기준 세율만 적용한다는 건 증가가 됐다 안 됐다? 된 거야.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중과기준 세율만 적용한다는 건 증가만 돼서 등기는 안 해도 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살 때 등기했으니까 이번에 또 하지 말란 얘기야. 그 다음에 묘지. 묘지는 얘도 힌트가 나와. 묘지용 토지의 취득 이렇게 나와. 그럼 토지를 샀으니까 토지가 증가가 됐죠. 근데 등기는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건 3개가 있는데 2개만 하려. 간주취득, 그 다음에 묘지, 또 하나는 이제 임시건축물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럼 기억, 동그라미 개수, 밑줄,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무슨 취득? 자, 세율은 표준세율 2.8%죠. 그럼 이 문제가 2%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은 아니죠? 2.8% 원시취득. 니은 토지의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죄송합니다. 여기 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무슨 취득? 간주취득. 2% 되겠죠? 니은 동그라미. 디귿. 설립 후 필요 없어.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에 들어가죠. 따라서 2% 적용하죠.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농지. 표준세율 적용해야 되겠죠.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8이 되겠죠. 23이 되겠죠. 농지 상속이니까. 그럼 문제가 여기 보세요. 중과기준 세율만 적용해라. 그럼 세율이 2%를 찾으라 이거야. 그런데 기억은 2.8%, 니은 2%, 디귿 2%, 리을 2.3%. 그럼 2%에 해당하는 건 니은과 뭐가 된다? 디귿이 되겠죠. 몇 번이 될까? 3번이 됩니다. 이해 가셔? 그 다음에 11번 밑줄. 취득세 부과징수다. 옳은 것은 납세 절차가 되겠죠. 자, 1번 밑줄.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다. 요거죠, 요거. 경감돼서 세율을 3% 냈다.
나중에 뭐 8%가 됐다. 그럼 추가로 신고해야 되겠죠? 추가 신고할 때는 여기 보세요. 세 가지 조건. 취득세는 며칠 이내 신고하라. 따라서 추가 신고도 일반 신고와 똑같아. 며칠 이내 해야 돼?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제일 함정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가산세. 그럼 볼게요. 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노후 60일. 괄호 안에 가산세 포함, 노후 제외.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번. 요건 뭐냐? 첫째 줄 끝에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 요게 미등기 전매라고 그랬죠? 그럼 가산세가 몇 프로 적용해야 된다? 80%. 근데 몇 프로? 70%. 틀렸죠? 따라서 요게 증가산세 설명입니다. 증가산세는 취득세만 있는 제도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밑줄.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증가산세. 이거죠.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살 때 등기가 됐죠. 이번에 신고 안 해도 미등기는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간주 취득은 증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미등기가 아니야. 옛날에 살 때 등기했으니까. 말 이해 가셔? 아이고 불안해서 안 되겠네. 하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 이거야. 증가산세는 취득을 했어.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 내 이름으로 신고를 안 하고 되팔았단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매야, 전매. 내 이름으로 신고 안 했으니까 이전 등기 안 했다 이거야. 나만 쏙 뺀 거야. 세금 줄이려고 나만 빼고 팔은 거야. 이럴 경우에는 증가산세. 가산세는요, 우리 배웠어. 해보자. 과소신고 몇 프로? 무신고? 사기? 가산세는 최고가 40%야. 근데 미등기 전매는 제일 무거워. 몇 프로가 된다? 80%가 된다는 거. 얘는 취득세만 있는 제도야. 그런데 간주 취득은 증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옛날에 산 게 간주 취득이죠. 옛날에 살 때 등기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미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면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증가산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옳은 거 답이 몇 번? 3번. 4번은요. 넌 누구냐? 숫자는 두 번째 이유에 보라고 그랬죠. 넌 누구냐?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이내 했다? 1개월 이내. 그럼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인데 여기 보세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가산세만 감면이 되는 거야. 납부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힌트가 나와. 기한 후 신고지 기한 후 납부는 아니란 얘기야. 기한 후 신고했으니까 가산세도 신고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지 납부가산세는 감면이 없단 얘기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납부가산세를 경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한 후 신고가 힌트야. 신고니까 신고가산세만 감면하는 거지 납부가산세는 감면이 없단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밑줄 기한 후 신고. 여기 따져봐요. 기한 후 신고는 뭐냐?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했어. 바빠서 신고를 못한 사람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기한 후 신고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과소신고했어. 그러면은 한 번 고칠 기회를 줍니다. 이걸 무슨 신고라고 그래? 수정신고.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사람한테 기회 한 번 주는 게 기한 후 신고.
틀리게 신고한 사람한테 고칠 기회를 주는 걸 뭐라 그래? 수정신고. 수정이 뭐야? 고치는 거는 옛날에 신고를 했던 걸 고치란 얘기지.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안 한 사람한테 기회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용어 이해 가요? 단어만 알면 돼. 수정신고, 옛날에 틀리게 했구나. 그럼 고칠 기회 주는 거고,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났구나.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줄게. 용어 이해가?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자. 12번. 밑줄, 비과세다. 틀린 것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다 동급이에요. 국가 취득에 대해선 네 번째 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취득에 대해서 동그라미 과세. 그거 잘 봐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고, 대한정부에 과세하면은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잘 봐야 돼. 여기는 과세니까 과세하는 거죠. 다음번엔 비과세로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의 밑줄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야, 이거 좀 쓰다가 국가에 헌납할 거야. 나라에 충성할 거니까 국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야, 알았어. 너 그럼 취득세 내지 마. 그래서 국가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뭐를 많이 얘기했죠? 민자 역사 많이 얘기했죠. 건물을 지었어. 민간 자본으로. 민간 거야. 근데 요거 30년 있다가 국가에 헌납할 조건이면 건물이 완공돼도 취득세는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어차피 국가로 가져가니까. 그래야 좀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겠어? 국가에 헌납할 건데 야,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취득세 내야 돼. 이러면 기부 체납할 기업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괜히 얘기했다. 그 다음에 3번 밑줄 신탁재산. 신탁재산인데 이거 배웠죠? 세 번째 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이전을 했다. 이거는 형식상의 이전이죠. 탁탁이끼리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되죠. 여기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이전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이전한 것도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줄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은 항상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괄호 안에 사치성 재산 포함. 이러면 과세 비과세? 과세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비과세 하려고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제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기간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임시 건축물이 나오면 사치성이 있다. 그럼 무조건 과세. 뒤에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4번이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냐? 세 번째 줄.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동그라미 개수. 이거죠, 이거.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여러분 아파트 개수다. 조금 뜯어 고쳤어. 조금 뜯어 고쳤으면은 얘는 세금 낼 필요 없어. 근데 대수선을 했다. 크게 리모델링 했으면 뭐가 된다? 과세. 요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집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다 9억 초과에 사시나? 그럼 여러분 집을 개수 조금 뜯어 고쳤어. 안방 좀 뜯어 고쳤어. 비과세야. 크게 리모델링 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은 과세가 된다는 것.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 됩니까? 4번.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같죠? 13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이전에 시가 나왔죠?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빠른 날이 되죠? 근데 여기는 밑줄 사용 여부에 관계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용일과 비교해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일 이전에 사용을 했으면 빠른 날이 언제가 된다? 사용일이 되겠죠. 따라서 사용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관계 없다가 X. 2번 동그라미 연부. 연부는 사실상의 지급일인데 밑줄 등기일과 항상 비교하라고 그랬죠. 등기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이죠. 그런데 등기일에 관계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연부금 지급이라고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겠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등기일이 빠르게 되겠지. 관계 있다. 3번 밑줄 법인장부. 법인장부다 그러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이 되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비용 더한다. 넉 나갔죠? 법인장부는 공사비 줄 때마다 장부에 쓰죠. 따라서 과세표준은 뭐냐? 법인은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 되겠죠. 법인장부는 항상 입증된 비용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시가표준액을 더한다? 넉 나갔다는 얘기죠. 법인장부로 입증된 비용 X. 4번 동그라미 법인, 동그라미 장부. 법인은 장부 작성, 보관, 비치할 의무가 있죠. 안 하면 가산세 100분의 얼마? 20이 틀렸죠. 장부는 10%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갑소유의 밑줄 미등기.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밑줄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했다. 대위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소유자, 갑에게 있다. 끝. 이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세총론과 취득세에 관한 문제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조세총론은 꼭 조세총론만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 있는 내용이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4번부터는 등록면허세인데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 이해는 가셔? 이해 간 사람, 왜 그거 꼭 시험 보기 전에 이해 갔으면 좋은 걸. 이해 가는 사람만 저랑 같이 쉽니다. 10분간 쉬죠.